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관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사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2021년 1월 16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세계 139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발표했습니다. 상위권 국가 순위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지수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 예산 등 40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와 수치 등을 근거로 해서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에 일본, 6위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구체적인 비교는 후반부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위가 프랑스, 8위가 영국, 9위가 브라질, 10위가 파키스탄, 11위가 터키, 12위가 이탈리아, 13위가 이집트, 14위가 이란, 15위가 독일입니다. 북한은 군사력 지수 0.4684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GFP가 집계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7,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 1,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48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를 차지해 지난해 74위에서 15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도 보도됐는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신경 쓰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리에 맞지 않는 트집을 잡고 돈을 뜯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어필해 일본을 모함하려는 나라와는 단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일본을 거론하는 것은 일본과 한판 붙고 싶어서일 것이다. 한국군의 항공모함 따위는 필요 없고 북조선만 상대하면 된다. 일본은 방위비를 더 늘려 중국에 대비하는 동시에 반도 병력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비교당하는 것도 귀찮기 짝이 없다. 비가 새는 차를 만드는 나라의 군대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위대와의 숙련도가 너무 차이나서 비교당하면 평소와 같이 발광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가 3위, 군사력이 5위여서 균형이 잡혀 있다. 지난해 일본 방위비가 몇 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GDP는 10위 안팎을 맴돌지만 군사력은 6위, 군사비는 30년 이상 연속 전년 대비 증가, 즉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군사비가 국방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고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좋은 건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어느 쪽이 군사력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음부터 살펴보는 일본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고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란 국력은 어느 쪽이 위인가? 해군력은 부모와 자식의 차이, 전문가가 비교한 이란 진짜 국방력. 이 기사에서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류의 기사를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좋든 나쁘든 일본에 지지 말아라. 일본보다 위다 라는 말이 환영받는다. 전후 최악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의 원인도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양국 불화의 원인이 된 진용공 소송은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지만 거기서 파생된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을 파기하는 등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장비가 일본 자위대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한국의 가상적은 북한이어야 하지만 일본을 의식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잠수함의 이름을 안중근으로 명명하고 한국 통감부 초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범인의 이름, 상륙함 이름을 독도로 명명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한국 이름, 원래 우방으로 지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일본 측은 무시하고 있지만 이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한번도 유사시 미일 양국이 공동작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은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일본 열도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를 빼앗기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해 미국의 서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그렇지 않다. 미국이 극동에서 해병대와 해군을 일본 열도에 주력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시작한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각 분야마다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캐시리스화는 한국이 크게 리드. 각 항목당 수치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8번째 항목, 캐시리스, 결제 비율과 9번째 항목, 디지털 경제력은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서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서인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데이터도 들고 나왔습니다. 3번째 항목의 노벨상 수상자, 4번째 항목의 우주비행사 수, 5번째 항목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수, 심지어는 7번째 항목 미슐랭 점포수, 마지막에는 피파 랭킹까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제목이 정말 웃깁니다. 징병으로 한국군의 사기는 저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정치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일본이 73점, 한국이 59점인데 이건 어디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치 부패 인식이 높다면 아베 총리는 벌써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수치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10번째 항목의 국제 경쟁력은 일본이 34위, 한국이 23위로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2번째 항목 병사수, 13번째 항목 전투기수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에서 오히려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 하나의 국방력을 비교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공군은 자위대보다 성능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만 숙련도에서는 자위대가 지지 않는다. 미국조차도 자위대를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다. 해군력에서는 주요 함정과 항공기의 수와 성능도 해상자위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게다가 숙련도의 차이가 크다. 원래 해상자위대는 경험이 풍부한 예전 해군에 의해 길러지고 있어 경험 없이 시작한 한국군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주일 미군과의 긴밀한 관계와 오랜 공동훈련 등을 통해서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 공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 병력에 관해서는 한국이 2배 이상 많지만 지금과 같은 징병제는 효율적이지 않다. 현대전은 예전처럼 물량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다. 현대의 군대는 고도화된 첨단 무기를 취급해야 하며 병사의 체력뿐만 아니라 높은 사기와 정신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지원에 입대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위대는 한국군과 달리 현대전에 적합하다. 일본과 한국의 국방력은 해군력에서는 부모와 자식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종합력에서도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군사력 순위부터 일본이 제시한 각 분야의 데이터와 일본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다룬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어느 쪽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